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남 동부권 의대와 의대병원 유치 방안을 두고 지역 정치권이 엇갈린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내에서는 지역 정치권의 셈법이 빌미가 돼 의대와 의대병원 유치 전략에 혼선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대토론회. 전남을 대표하는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전남 국립의대 설립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날 대토론회에서는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도 발표됐습니다. 이렇게 전남 의대와 의대병원 설립을 위해 지역사회가 힘을 모으고 있는데 정작 지역 정치권은 다소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병철 의원은 전남형 융합 캠퍼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내 국립대학인 순천대와 목포대에 각각 의대를 설치하고 공통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대학병원의 입지에 대해서는 추후 3개시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논의해보자는 유연한 입장입니다. 유연한 입장을 보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나 대학병원을 먼저 지금 내세워 버리면 그건 안 된다. 의과대학을 추진하려고 하는 동력이 상실된다. 두 번째, 동부 서부 간에서 서부에서는 그렇다면은 의과대학은 서부로 가져오자. 이렇게 반론을 주는 빌미가 된다. 그럼에도 지역의 다른 국회의원들은 한 발 더 나간 모양새입니다. 김혜재 의원은 여수 율촌의 대학병원을 광양의 순천대 광양 캠퍼스를 신설해 간호대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동부권의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자는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철현 의원은 현재 여수의 전남대 병원 분원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체결된 전남대 통합 양해 각서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동부권 의대 유치와는 별개로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지역 정치권이 동부권 의대와 의대병원 유치에 대해 강론에서 서로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지역사회 내에서는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동부권 의대와 의대병원 유치를 위해 지역사회가 한 목소리를 내도 부족한 시점.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책 셈법 때문에 자칫 유치 전략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네, 이것을 가지고 논의를 해가지고 공통 분모를 찾고 진짜 국민의 어떤 건강과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논의가 돼야 되는데 정치적 이해관계를 이게 득실을 따지다 보니까 지금 이 법이 제정되는 게 진도가 너무 늦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의료계의 낡은 기득권과 정책 셈법에 퇴색해 번번이 무산됐던 지역의 수건사업, 의대와 의대병원 유치. 이제라도 지역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고 얽힌 매듭을 풀어나가는 모습을 지역사회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순천시가 최근 폐기물 처리 시설을 새로 건립하기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상반기 안에는 후보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주민 대표와 전문가, 시의원 등 11명이 참여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다음 달부터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올 상반기 내에 최적 후보지 한 곳을 정해 2029년까지 시설을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오는 30년까지 직매립 금지에 차질 없이 대비하고 생활 폐기물 처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입지선정위원회가 공정한 절차를 거쳐 최적의 입지를 선정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신재생에너지 이격거리 표준안이 농어촌을 파괴하고 지방 분권에 역행하는 규제 완화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풍력 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는 그제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제시한 이격거리 표준안이 지역 상황에 맞게 규정된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를 무력화해 농어촌 파괴를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제22대 총선이 1년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 정치권도 조직 정비의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 선거구가 어떻게 바뀔지는 여전히 안개 속이지만 국회의원에 도전할 후보군은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겨냥해 가장 발빠르게 움직인 건 소수 정당인 진보당입니다. 지난달 말 도내 4개 지역구에 출마할 후보를 확정했고 4월 안에 추가 후보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도 조직 정비를 위해 당협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지역 정치권이 총선 체제로 돌입하면서 동부권 후보군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선거구가 하나로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된 여수에서는 주철현, 김혜재 두 현역 의원에 더해 권오봉 전 시장과 이용주 전 국회의원, 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조계원 전 경기도 정책수석이 주요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진보당에서는 여찬 청년진보당 준비위원장이 출마하게 됩니다. 순천은 단독 분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만큼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는 후보가 가장 많습니다. 소병철 의원에 맞서 김문수, 이재명 민주당 대표 특보가 얼굴 알리기에 공을 들이고 있고 여기에 허석 전 시장과 오학은 전 도의원, 손은모 변호사, 장만채 전 교육감, 서가번 전 의원,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하마평에 올라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출마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가운데 이정현 전 의원의 도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진보당에서는 이성수 전남도당위원장이 출마를 확정지었습니다. 광양에서는 서동용 의원에 맞서 지난 총선에서 서 의원의 경선 상대였던 권양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다시 한번 출사표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선거에서 시장에 도전했던 이용재 전 도의장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진보당에서는 유현주 광양시 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고흥에서는 현역 의원인 김승남 의원에 맞서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이 다시 한번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동부권 총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의 상당수가 출마에 영향을 미칠 가장 큰 변수로 선거구 개편을 꼽은 데다 특히 순천의 경우 정당보다는 인물을 중심으로 전략적 선택을 한 경우가 많아 후보군의 정치적 셈법이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중증 장애인에게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광양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최대원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에는 중증 장애인의 심신재활을 위해 반려동물 진료와 수술에 들어가는 비용을 연간 25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센터를 지정 관리하는 조례안도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1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한 요즘 따뜻한 남도 곳곳은 동계 전지훈련을 온 선수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다음 달까지 전남을 찾는 선수단은 3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역 경제도 활력을 찾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가벼운 옷차림으로 푸른 구장을 내달리는 초등학생 축구 선수들. 수도권은 물론 강원과 대구 등 전국 곳곳의 우수 축구팀들이 동계 전지훈련을 위해 장흥을 찾았습니다. 따뜻한 기온과 숙소 앞에 펼쳐진 잔디구장은 축구팀의 훈련 장소로 안성맞춤.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지면서 올해는 24개 팀, 500여 명이 전지훈련을 위해 장흥을 찾았습니다. 좋은 환경이고 저번에도 잘했기 때문에 여기 온 것 같습니다. 뭔가 잔디도 상태가 좋고 그리고 춥지도 않고 딱 따뜻한 지형인 것 같아요. 장흥 바로 옆에 있는 강진에서도 사이클 국가대표 후보 선수단이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기온뿐 아니라 도로 환경, 인심과 맛 좋은 음식들은 해마다 동계 전지훈련지로 강진을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코스를 더 많이 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선수들의 부상 예방, 그게 가장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이상 이어지는 동계 전지훈련.
선수단이 머무는 지역마다 숙소와 식당은 북적이고 특산품 판매 등으로 지역 경제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강진에 와서 거주함으로 인해서 숙박과 음식 등 또 기타 여러 가지 우리 지역 경제에 많은 활성화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동계 전지훈련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전남. 다음 달까지 전국 각지에서 1,100여 팀, 30만 3천 명 이상이 전남을 찾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여수 지역 기업 10곳 가운데 8곳이 설 명절에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관내 186개 기업 가운데 전체 79%인 147곳이 일정액 또는 정기 상여금 형태로 설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설 연휴 휴무 여부에 대해서는 94.3%가 휴무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응답했으며 휴무 일수로는 5일 이상이 12%, 4일 84%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몇 해 전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며 시끄러웠던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서 목포시의 이상한 부동산 매입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목포시가 절차를 무시하고 땅과 건물을 사들였는데 이 땅의 원소유자는 태원유진 이한철 회장 가족이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총 사업비 500억 원이 투입되는 목포 원도심의 근대역사문화공간. 낡은 나무 기둥과 오래된 건물 뼈대만 남긴 목조 건물에서 보수공사가 한창입니다. 이 건물을 비롯해 갑자옥 모자점 인근에 있는 건물과 토지 등 세 필지를 목포시가 매입한 건 지난 2020년 12월 24일 7억 7천여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더니 목포시의 땅과 건물을 넘긴 원소유자는 이모 씨, 태원유진 이한철 회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여기는 이한철이 있고 싶고 이 두 개는. 이 두 개는 이한철 회장 거예요? 그리고 집이 무너져서도 안 팔고 있었지. 토지와 목조 건물의 매입 가격은 1제곱미터에 평균 129만 원. 인근 철근 콘크리트 3층 규모 건물인 갑자옥 모자점의 매입가보다 10% 비쌉니다. 목포시는 이 건축물들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공유재산 심의를 임의로 생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은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재산 취득은 공유재산 심의회를 통과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런데 목포시는 7억이 넘는 부동산 매입을 하면서 행정 절차를 무시했습니다. 목포시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심의회를 못 열었다고 해명했지만 서면 심의조차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했다는 자체가 우리 목포시 행정의 민낯을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결이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한데 MBC가 확인한 당시 내부 결재 문서를 보면 목포시는 목포시의회 설명에만 공을 들였습니다. 넉 달여에 걸쳐 시의원들에게 부동산 매입 계획을 설명한 겁니다. 하지만 의회의 단순 의견 청취를 동의나 의결로 간주할 수는 없는 일. 그런데도 목포시는 의회와 접촉했던 시간 동안 공유재산 심의회만은 한사코 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거의적으로 안 할 이유도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상당히 지금 왜 저도 그때 그것을 안 했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거의적으로만 하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행정 절차를 어긴 채 2020년 11월 19일 목포시 최종 결재권자의 서명이 이루어졌고 그로부터 한 달여 뒤 목포시는 이한철 회장 가족의 부동산을 매입 완료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순천시 덕연동 19통 주민 1동 20만 원, 고흥군 도양읍 비선마을 주민 1동 17만 원, 여수시 둔덕동 라오뉴 아파트 109동에서 112동 주민 1동 17만 원, 국동 19통 통장 남맹순회 주민 1동 17만 원, 순천시 연양동 코하루 아파트 101, 102, 103동 주민 1동 15만 4,830원, 여수시 둔덕동 둔덕주공 아파트 8에서 14동 주민 1동 15만 원, 순천시 연양동 동성 아파트 103, 104동 주민 1동 14만 6천 원,
덕연동 48통 주민 1동 11만 2천 원, 여수시 화양면 화동마을 주민 1동 10만 원, 둔덕동 둔덕주공아파트 1에서 7동 주민 1동 1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전남경찰청은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금품을 제공하거나 탈법적인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관련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집중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입니다. 전남경찰은 3월 8일 이루어질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현재 7건 10명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시민들에게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빠르고 쉽게 정기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새로운 SNS 콘텐츠를 선보였습니다. 순천시는 순천 소식을 간단하게 전달한다는 의미의 SNS 콘텐츠 순식간을 신설했으며 매주 수요일 블로그와 유튜브 등 순천의 7개 공식 사회관계망 서비스 홍보 채널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한 주간의 이슈와 박람회 소식, 풍경 등을 1분 내외의 짧은 영상과 이미지로 전달할 계획이며 첫 소식은 순천 도심을 찾은 노랑부리 저어새와 정원 박람회 준비 상황 등을 오는 18일 게시하기로 했습니다. 구흥군이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고병원성 AI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합니다. 구흥군은 설 연휴 기간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즉각적인 방역 조치가 가능하도록 대비하고 연휴 시작 전인 18일과 연휴 다음 날인 25일을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해 관내 농장과 축산시설, 차량 등에 대한 방역 소독에 나설 계획입니다. 구흥군은 또 AI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발생 농가 3km 이내 사육 제한제를 실시해 AI 발생 원천 봉쇄와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